오늘 리뷰할 논문은 ECCV 2016에 소개된 LRR이라는 논문인데요. 풀네임은 라플라시안 피라미드 리컨스트럭션 앤 리파인먼트 포 시멘틱 세그먼테이션으로 라플라시안 피라미드와 비슷한 방법을 사용해 각 피처 레벨의 특징을 살리는 방법을 이용했어요. 로우 레벨 피처는 물체의 경계와 같은 부분이 선명한 장점이 있고, 하이 레벨 피처는 각 물체의 시멘틱 인포메이션을 많이 담고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런 장점들을 잘 살린 논문이죠. 이 논문의 저자 코드는 매트칸버넷이라는 매트랩 베이스인 코드로 구성되어 있어요. 저자 코드는 더보기란에 있는 URL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라블럼 스테이트먼트. 이 논문에서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아요. 1. 하이 레벨의 피처는 풀링이나 여러 콘볼루션 레이어를 거치면서 많은 스페이셜 인포메이션을 담고 있지만 오브젝트 간의 경계 부분과 같은 정보를 잃는다. 2. 로우 레벨의 피처는 경계는 잘 구분하지만 작은 리셉티브 필드로 인해 시멘틱 인포메이션이 부족한 결과를 보여준다. 여기서 말하는 피처의 레벨은 콘볼루션 레이어를 많이 거치고 스페이셜 사이즈가 작은 피처를 하이 레벨 피처라 부르고, 콘볼루션 레이어를 상대적으로 적게 거쳤지만 스페이셜 사이즈가 큰 피처를 로우 레벨 피처라고 불러요. 이 사진을 보면 이 논문에서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 확실히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은 입력 영상에 대해 적은 수의 콘볼루션 레이어를 거친 로우 레벨 피처의 결과는 스페이셜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크고 물체 간의 경계 부분이 매끄럽죠. 하지만 시멘틱 인포메이션을 덜 담고 있어 정확도가 낮은 결과를 나타내요. 반면에 콘볼루션 레이어를 많이 거친 하이 레벨 피처는 물체에 대한 시멘틱 인포메이션을 많이 담고 있어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작은 스페이셜 사이즈로 인해 물체 간 경계 부분이 모호한 결과를 나타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라플라시안 피라미드 리컨스트럭션 방법을 이용하여 작은 크기지만 높은 정확도를 가진 하이 레벨 피처의 크기를 키워주고, 키운 하이 레벨 피처와 그전 단계의 피처를 합쳐주는 방법을 제안하죠. 그럼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네트워크를 확인하기 전에 라플라시안 피라미드 리컨스트럭션에 대해 간략하게 확인해볼까요? 라플라시안 피라미드는 이미지 피라미드를 위한 방법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 사진에서 오른쪽의 결과가 라플라시안 피라미드입니다. 영상을 다양한 스케일로 변경할 때, 즉 입력 영상의 크기를 작게 만들고 그 영상을 다시 복원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죠. 일반적인 영상을 단순히 크기를 작게 만들고 다시 원본 영상으로 만들면 정보 손실이 일어나 원본 영상과 비교했을 때 더 흐릿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라플라시안 피라미드를 만들게 됐죠. 라플라시안 피라미드를 가지고 있으면 하이 프리퀀시인 바운더리와 같은 정보가 손실되지 않기 때문에 크기가 작은 영상을 원본 영상으로 만들 때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어요. 프로포즈트 메소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딥러닝 네트워크를 사용해 콘볼루션 레이어를 거치고 풀링을 해 피처의 스페이셜 사이즈를 줄여줄 때 다양한 크기의 피처가 나오게 되죠. 이때 각 사이즈의 피처를 합쳐주는 방법이 이 그림과 같아요. 이 방법에서는 8분의 1의 크기를 가지는 피처와 16분의 1, 32분의 1의 크기를 가지는 피처를 이용합니다. 각 단계의 피처를 이용해 프리딕션 맵을 만들어 학습을 위해 로스를 구하고 작은 피처를 그보다 전 단계의 피처와 합쳐주는 과정을 거쳐요. 이번에는 이 사진에서 32분의 1의 피처를 리컨스트럭션하는 과정을 볼까요? 1. 12바이 12바이 4096인 피처를 디컨볼루션을 통해 8배가 커진 96바이 96바이 21의 크기로 만들어줍니다. 디컨볼루션을 해줄 때 패딩은 0, 패딩을 이용해 피처의 보더를 0으로 채워줘요. 2. 이렇게 만든 피처를 전 단계의 피처와 같은 스페이셜 사이즈를 가지도록 2배로 키워줘요. 여기서는 단순한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으로 키워주세요. 3. 이런 피처를 바운더리만 남을 수 있도록 이 그림에서 마스크라고 적혀있는 과정을 거칩니다. 마스크 과정은 웩스 풀링한 결과와 부호를 바꿔준 네거티브 연산을 통해
맥스폴링 한 결과를 더해주는 과정이에요. 이를 통해 바운더리 부분만 남긴 피처를 얻을 수 있어요. 4. 마스크를 통한 피처와 이전 단계의 피처를 엘리멘트 와이즈 곱을 통해 새로운 피처를 얻습니다. 5. 이 피처를 하이레벨 피처와 합쳐줘요. 6. 이 결과를 이전 단계와 같은 방법으로 리컨스트럭션 해주고 무수를 구해요. 업샘플링을 할 때 단순히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디컨볼루션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 사진에 나온 결과처럼 바운더리가 더 깨끗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LRR 논문에서는 이런 여러 레벨의 피처들의 정보를 살리는 방식을 통해 베이스가 되는 네트워크인 FCM보다 성능을 향상시켰어요. 리절츠. 이 사진은 각 단계에서 리컨스트럭션을 할 때 마스크 과정을 거쳤을 때와 거치지 않았을 때의 결과 차이입니다. 마스크를 한 결과가 바운더리에 집중을 할 수 있어 더 깨끗하면서 성능도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테이블1은 본 논문의 베이스라고 볼 수 있는 FCM과 성능을 비교한 표예요.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효과가 있는 것을 정량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테이블2는 다른 네트워크들과 같은 파스칼 VOC 2012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 정량적인 성능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제안하는 결과가 높은 성능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사진은 파스칼 VOC 2011 밸리데이션에 대한 결과 영상을 FCN-8X의 결과와 비교한 그림이에요. 본 논문의 8X의 결과에서 물체의 바운더리가 더 깨끗하게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컨클루션. 본 논문은 기존 세그먼테이션에서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되는 물체 간 바운더리 구분을 위해 각 레벨의 피처들의 특징을 살려 세그먼테이션 성능을 높인 논문이에요. 현재 제한되는 딥러닝 네트워크들은 마스크 연산과 같은 핸드메이드 피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도 핸드메이드 피처를 사용하는 논문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네트워크들은 더 많은 레이어를 추가하여 더 깊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피처를 가공하는 부분까지 딥러닝 네트워크가 학습하도록 구성하죠. 이런 방법들이 핸드메이드 피처를 사용한 방법보다 더 좋은 성능이 나오고 연산의 복잡도 측면에서도 핸드메이드 피처를 이용하는 것보다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본 논문은 각 레벨의 특징을 잘 분석하고 그를 잘 활용해 많은 기여를 한 논문이라 이번 리뷰의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본 논문의 주된 컨트리뷰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이 레벨 피처는 시멘틱 인포메이션을 많이 담고 있지만 바운더리에 취약하고 로우 레벨 피처는 바운더리 구분은 강하지만 시멘틱 인포메이션이 부족하다. 2. 이러한 특징을 살리기 위해 각 레벨의 피처들을 이용하여 바운더리가 더 깨끗한 결과를 얻었다. 3. 당시의 기존 방법들에 비해 좋은 성능을 얻었다. 이상으로 라플라시안 피라미드 리컨스트럭션 앤 리파이먼트 포 시멘틱 세그먼테이션 논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어떤가요? 잘 이해됐나요? 다음에도 더 좋은 논문 리뷰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자세히 알고 싶은 논문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